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를 배우려는 빌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개최된 리인벤트 행사에서 소개된 2024년 AWS가 선보이는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입문자분들을 위한 그 AWS에 대한 기본 개념도 함께 소개해 드리면서 최신 서비스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말하는 빌더는 누구일까요? 흔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문제를 함께 푸는 모든 분이 빌더입니다. 이 작은 기업에서는 풀스택 개발자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이터 분석가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비즈니스 담당자와 CTO, CIO 등 같은 분들도 빌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빌더들이 왜 AWS를 좋아할까요? 물론 각자 하는 비즈니스나 애플리케이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민첩성, 비용, 탄력성, 혁신의 속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2개의 리전에 걸쳐서 102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서울 리전은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리전 내 가용 영역은 격리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의 가용 영역이 다운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리전에는 이런 가용 영역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리전에서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하면서 그 대도시 지역의 다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로컬 존도 36개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땅이 넓은 지역이라면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같은 곳에 서버를 가까이 둘 수 있겠죠. 무엇보다 컨텐츠 배포 지점은 사용자가 경험하는 인터넷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AWS는 600여 개 이상의 컨텐츠 배포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지, 동영상, 정적 파일을 이 100기가 전용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제 빌더들을 위해서 폭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입사했던 2014년도에는 약 한 40여 개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여 개가 넘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무언가 구현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같은 핵심 빌딩 블록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능별로 골라서 이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고도 깊이 있는 서비스들을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와 기능들을 분야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대용량 분석용 컴퓨팅 스토리지 옵션이 추가됐다는 소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생성형 AI가 대세가 되면서 이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거든요. 이 컴퓨팅 및 스토리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AWS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S3의 경우에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자주 접근하는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복원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접속 속도와 저장하는 가용 영역의 숫자를 기반으로 원하는 성능과 가격을 원하는 대로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마존 S3 익스프레스 원존 스토리지 클래스는 가장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에 대해 최고의 성능과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의 클라우드 객체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특화시켜서 성능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하는 가용 영역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요. 덕분에 기존 S3 표준 스토리지보다 10배 더 빠르고 또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면서 고성능 분석에 필요한 워크로드 컴퓨팅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액세스 비용도 S3 표준 스토리지보다 50% 정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낮은 총 소유 비용으로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AWS 서비스이죠. 그 가상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EC2의 경우에 미국 버지니아 리전을 기준으로 해서 700개가 넘는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CPU와 메모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 448개의 vCPU와 24테라짜리 대용량 서버도 제공합니다. 시간당 가격도 후덜덜하죠. 이 CPU가 반 개부터 해서 메모리 500메가짜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어플리케이션 종류와 해내리는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범용 인스턴스부터 CPU, 메모리 집약적인 인스턴스 또는 그래픽, 기계학습용 인스턴스 타입도 있고요. 이 프로세스의 타입과 또 속도, 메모리 공간, 스토리지, 가속화 컴퓨팅, 네트워크 옵션, 운영체제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그 다양한 CPU 프로세서와 고성능 컴퓨팅 가속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텔과 AMD 같은 X86 프로세서부터 해서 기계학습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 그리고 인텔의 하바나 칩셋, 자링스 맞춤형 칩셋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AWS가 직접 만드는 프로세서와 가속기가 있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ARM 기반의 그래피톤, 또 기계학습 모델 훈련을 위한 트라이니움, 그리고 모델 추론을 위한 인프런시아 칩셋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4대 그래피톤 프로세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래피톤 4는 그래피톤 3보다 50% 더 많은 코어와 75% 더 많은 메모리 대역을 가진 가장 강력하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칩입니다. 이 그래피톤 4 칩은 그래피톤 3보다 평균 30% 더 빠르고 특정 워크로드에 대해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이제 40% 정도 더 빠르고요. 이 대규모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 45%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피톤 4를 기반으로 한 RH 인스턴스는 데이터베이스 또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같은 메모리를 많이 쓰는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워크로드에 빠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래피톤 4 인스턴스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생성형 AI가 대두되면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훈련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2세대 칩인 AWS 트라니움 2도 발표했습니다. 이 트라니움 2는 1세대 트라니움 1 칩보다 최대 4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서 수천억 또는 심지어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훈련에 적합합니다. 이 트라니움 2는 차세대 EC2 울트라 클러스터를 구동해서 최대 65 헥사플롭스의 그 컴퓨팅을 제공하고요. 이 칩셋을 기반으로 해서 인스턴스 타입이 원래 나오면은 이 GPU 외에도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리더인 엔비디아와 협력하여서 계속해서 GPU 인스턴스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 H100 기반의 그 P5 인스턴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중에 가장 먼저 제공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최신 H200 GPU가 탑재된 P5e 인스턴스가 출시되고요. 또 이 GPU는 H100 그 GPU보다 1.5배 더 빠르고 또 1.4배 더 빠른 141기가의 GPU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그 AWS 나이트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최대 3200GBps의 EFA 네트워킹과 함께 최첨단 모델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L4 GPU를 탑재한 G6 인스턴스와 L40S GPU를 탑재한 G6e 인스턴스는 이 LLM뿐만 아니라 SLM, 즉 스몰 랭귀지 모델과 또 3D 시뮬레이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현재 클라우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그리고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챗GPT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회사에서 쓰기는 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하더라고요. 우선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과 생성형 AI의 파운데이션 모델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기계학습 모델은 특정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하고 해당 모델을 각각 배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십에서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본명 모델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그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의 작은 부분을 파인 튜닝 해서 사용해서 비즈니스에 차별화하는 도메인별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AWS에서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한 해 동안 고객들로부터 그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3가지의 서비스 계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택의 가장 낮은 계층에는 이 하드웨어 가속기와 GPU를 포함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용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또 대규모로 배포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계층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가속화 컴퓨팅용 CPU, GPU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실무자가 LLM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 훈련,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같은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계층에는 그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직접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인 그 아마존 베드락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는 그 전문 AI 지식 없이도 생성형 AI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여러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 가능한 아마존 Q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이 각 레이어에서는 서로 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 여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이러한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맨 아래 단은 좀 아까 살펴봤으니까 이제 베드락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베드락은 일반 개발자들이 서버리스 기반으로 적합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찾고 또 API 호출만으로 생성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인프라 관리나 모델 배포 과정 없이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이 모델 튜닝을 위한 데이터도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많은 고객이 베드락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다양한 그 기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픈AI가 만든 GPU 모델, GPT 모델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든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 AI의 그 시장은 이제 막 초기 단계고 정말 많은 기업과 오픈소스 모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다양한 모델을 다양한 시점 또 다양한 사용 사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이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는 타이탄 모델로부터 해서 AI21 랩스, 엔트로픽, 그리고 코리어, 메타, 그리고 스테이빌리티 같은 주요 제공업체의 최신 그 기반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또 몇 가지만 주요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는 뭐 텍스트 요약과 복잡한 추론과 같은 작업에서 사용되는 엔트로픽의 클로이드 모델입니다. 이번에 클로이드 2.1이 베드락에 추가되었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20만 개 토큰 컨텍스트 창을 제공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15만 단어, 500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질문하기 전에 미리 정보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응답 비율을 50%나 감소시켰고 또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프롬프트 기능도 많이 추가했습니다. 특히 높은 성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이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그 메타의 리마 2 13B 모델을 베드락에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리마 2 70B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 모델링 그리고 텍스트 생성, 대화 시스템과 같은 매우 대규모 작업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제공하는 타이탄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새로 나온 타이탄 텍스트 라이트는 그 챗봇, Q&A 같은 텍스트 요약 뭐 이런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요. 또 더 작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타이탄 텍스트 익스프레스는 또 개방형 텍스트 생성 그리고 대화 채팅 같은 광범위한 작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판매할 신발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자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엔트로픽의 클로이드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 신발 제품 뭐 특정을 간략하게 적어서 긴 이제 제품 설명 생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어도 잘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제가 한 300자 정도만 지정을 해뒀는데 더 길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이 신발 제품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제품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빅벤을 배경으로 해서 남자 모델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멋진 그 제품 사진이 나왔네요. 이렇게 유명한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생성 모델처럼 이번에 아마존 타이탄에도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시각적 요소를 원하는 광고, 소매업 같은 산업에서 인기가 아주 높게 쓰고 있고요. 이 모델을 통해서 고품질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 자연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기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맞춤 설정해서 뭐 여러분 업계와 브랜드에 더 잘 반영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다양한 그 데이터 세트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편견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정확한 출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평가가 또 들어있어서 이 타이탄 이미지 제너레이터 모델은 여러 주요 모델에 비해서 뭐 텍스트 이미지 정렬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서 녹색 이구아나 이미지와 같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제출해서 원하는 이미지 유형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 배경을 열대우림 배경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웃페인팅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그 사진의 주요 피사체를 유지하면서 배경을 원활하게 교체해서 뭐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옵션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구아나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원래 이구아나 주제를 이제 좀 변형해 가지고 뭐 열대우림 배경의 변형을 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열대우림에서 그 오른쪽을 향한 이 오렌지색 뭐 이구아나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피사체 방향을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소개하지 않은 뭐 인페인팅 기능 그리고 맞춤형 이미지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런 기법들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기업 내 생성형 AI 앱을 만들기 위한 방식은 사실 검색 증강 생성, 즉 렉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법은 말 그대로 그 사내 데이터를 검색해서 답변에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이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에이전트 기능과 날리지 베이스 기능을 통해서 이를 쉽게 구현해 주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면 에이전트가 그 내용을 보고 지식 기반 데이터에서 검색한 다음에 해당하는 답변이 있으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정보를 같이 주어서 정확한 정보를 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핸드폰 뭐 해지를 요청하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해요. 엄마가 제 핸드폰 뭐 해지해 줄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 베드락 에이전트는 먼저 기존의 그 사내 휴대폰 가입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벡터로 변환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이 관련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를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서 증강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뭐 대리인 해지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시 질문을 만들면 사용자에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결과를 이렇게 유연하게 그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방금 보셨다시피 이 벡터 데이터 처리는 생성형 AI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DB에서 요즘 벡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베드락에서도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 그리고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그리고 파이콘 같은 벡터 DB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앞으로 PG 벡터를 통해서 아마존 오로라 그리고 몽고DB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식 출시한 오픈서치 서브리스의 벡터 엔진 기능은 많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러한 벡터 검색 기능을 AWS 데이터베이스 포트폴리오에도 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다큐멘트 DB와 다이나모 DB에도 이 벡터 지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다이나모 DB 고객은 아마존 오픈서치와의 그 제로 ETL 통합을 통해서 이 벡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인 메모리DB에도 이 벡터 검색 기능을 미리 보기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메모리DB 고객은 이 높은 처리량과 동시성을 갖춘 이 초고속 벡터 검색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또 벡터 검색과 그래프 검색을 합쳐서 데이터 전반의 관계를 밝혀내려는 그런 고객도 있습니다. 벡터 검색과 막대한 양의 그래프 DB를 이렇게 단 몇 초 만에 분석하는 기능을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그래프 DB인 아마존 넵튠에 저희가 분석 엔진인 넵튠 애널리틱스를 출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와 벡터 DB를 함께 저장해서 벡터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래프와의 관계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관계 정보를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그 아까 렉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프롬프트를 강화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다루는 기술을 저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을 해서 특정 작업에 대한 모델을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델 매개 변수를 비즈니스에 맞게 조정을 하고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용어에 맞춰서 지식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 세트 또는 이제 뭐 원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사정 학습을 통해서 도메인에 대한 기반 모델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에 그 타이탄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인 튜닝 기능을 제공했지만 요즘은 이제 코히어 커맨드랑 메타 리마 2도 추가를 했고요. 곧 엔스로픽의 클로이드도 이 미세 조정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책임감 있는 AI를 위해서 생성형 AI 앱을 완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가드레일과 모델 평가 기능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 가드레일을 사용하면은 뭐 누군가 프롬프트에서 증오심이나 모욕 같은 그런 내용이 뭘 넣거나 아니면 투자 조언을 뭐 한다거나 이런 게 왔을 때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평가 기능은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동으로 또는 혹은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을 판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좀 갑자기 어려워지고 있죠. 뭐 이런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쉽게 베드락을 즐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베드락의 앱 놀이터인 파티락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뭐 AI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손쉽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대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텍스트 생성, 또 이미지 생성, 채팅 기능을 접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K-팝 백과사전이라는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 K-팝 그룹 이름을 딱 넣으면 그룹 소개 설명이 생성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그룹에 대한 팬들이 느끼는 의견과 감성도 텍스트로 생성을 해주고 팬 이미지도 만들어지게 해봤습니다.
뭐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사실 베드락은 기업 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내부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유리한 서비스고요. 그 일반적인 AWS 고객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좀 더 높은 업무 생산성을 이제 기대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추가한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Q입니다. 이 아마존 Q는 챗GPT와 비슷하게 채팅 모드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개발자용과 비즈니스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다양한 AWS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발자와 IT 전문가의 업무를 위한 아마존 Q 서비스는 그 고품질 AWS 정보로 훈련된 그 채팅 서비스로 AWS 관리 콘솔 또는 IDE 환경에서 다양한 AWS 기능과 아키텍처 솔루션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제점 진단, 좋은 기능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잘 모르는 AWS 기능을 배우고 또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관리 콘솔 오른쪽에 그 채팅 아이콘을 선택하면 채팅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AWS에서 웹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영어만 지원되는 점이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존 라이트 세일부터 22까지 다양한 선택 옵션을 출처와 함께 알려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버 관리 부담 없이 컨테이너를 돌리려면 어떤 서비스가 좋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이 AWS 파게이트와 AWS 앱러너 같은 서블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EC2 화면에서 게임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비디오 인코딩, 트랜스코딩, 워크로드의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 유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VT1 인스턴스부터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이 아마존 Q를 이용해서 서블리스 서비스인 AWS 람다 함수 실행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도 한번 보시죠. 이 아마존 Q에게 이제 문제 해결 요청을 하면은 에러 메시지와 함께 문제가 발생된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도 바로 알려줍니다. 아마존 Q는 개발자를 위한 IDE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썬 코드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물어보면은 AWS 람다와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티켓 서비스 기능을 만드는 앱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능은 AI 그 코딩 개발 도구인 아마존 코드 히스프로의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Q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 기존의 자바 8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11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 변환을 요청을 하면 기존 자바 레퍼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 검사해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자바 소스 코드를 열어서 어떤 점이 변경되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 함수가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도 상세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즈니스를 위한 아마존 Q는 기업 내부 시스템을 포함해서 회사의 정보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아마존 Q를 사용하면은 작업을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또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아마존 퀵사이트, 커넥트, 레드시프트 같은 AWS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줄여줍니다. 기업 내부의 엄격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도 충족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아마존 Q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Q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설정을 마치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채팅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데이터 소스 그리고 추출해서 인덱스한 문서나 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데이터 소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S3 버킷을 선택하거나 그 문서를 직접 업로드하거나 크롤링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드롭박스나 깃허브, 컨퍼런스, 슬랙 같은 제3자 데이터 소스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훈련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웹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업 내부 데이터를 증강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고객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출처와 함께 답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 그 고객사가 관심을 가진 뭐 재무회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영업기회에 대한 질문도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재무회계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지원하는 뭐 국가를 목록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이들 정보를 모아서 고객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그 작업을 지시할 수도 있겠죠. 뿅 하고 이제 이메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간단한 자연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제품별 지역 판매 도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 생성된 다이어그램을 바로 대시보드에 쉽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Q의 시각적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월별, 지역별, 색상 코드로 수직 누적 막대 차트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는지 물어보면은 이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화된 응답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런던과 같이 한 단어로도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Q는 이제 현재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신속하게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북미 지역의 비즈니스에 대한 뭐 월별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와 다음 달을 뭐에 위한 건장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좀 편리하죠. 네. 그 아마존 Q는 클라우드 컨택 센터인 아마존 커넥트를 사용하는 전화 상담원에게 그 기술 자료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존 커넥트 위즈덤으로 알려진 실시간 에이전트 지원 기능과 함께 그 새로운 생성형 AI 기반 그 건장 응답 또 작업 뭐 추가 정보 링크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또 그 공급량 관리 서비스는 AWS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그 공급 및 수요 계획자, 뭐 재고 관리자 그리고 거래 파트너가 뭐 재고 품절 사항인지 또는 가잉 뭐 위험 사항인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장 조치를 해주는 그런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어떻게 회사 내부 데이터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차별 요소죠.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AWS는 그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 또 구성, 액세스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구 세트를 제공을 합니다. 아마존 오로라나 아마존 RDS 같은 강경 DB를 포함해서 다이나모DB 같은 8개의 특수 목적형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하고요. 또 데이터 레이커용 아마존 S3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있어요. 또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기계학습 서비스인 사이즈메이커 그리고 생성형 AI 서비스인 베드락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인 킥사이트도 있고요. 이들 정보를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과 아마존 데이터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부터 저장, 질의, 실행 등의 종단간 그 데이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뭐 데이터베이스 먼저 살펴보면은 다양한 목적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관계형 DB, 키밸류 DB, 문서, 캐싱, 그리고 메모리, 그래프 DB, 또 시계열 원장, 컬럼, 그리고 메모리 DB 같은 다양한 데이터 요소에 따라서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특히 대부분 그 서버리스 선택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서버나 클러스터 관리 없이도 이제 DB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 리인벤트에서는 일래스틱 캐시 서비스에 대한 이 서버리스 옵션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목적에 맞는 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S3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적재하고 또 이를 대화식으로 질의를 던진다거나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추출 변환을 해주는 ETL 작업들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통한 시각화, 로그나 검색 서비스, 분석 뭐 이런 부분도 다 서버리스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석을 위해서 컴퓨팅 용량을 미리 구성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그 핵심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그 아마존 레드시프트 서버리스의 경우에 그 성능 목표를 자동으로 충족해주는 새로운 AI 확장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기존보다 10배 정도의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미리 보기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아마존 오로라 리미티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은 고객은 단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쓰기 처리량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그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리미틀리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트랜잭션 라우터 또는 사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노드
하고 별도의 그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는 여러 샤드로 자동으로 분산하게 되고요. 또 동일한 샤드에 있는 여러 테이블의 행을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구성을 해서 여러 샤드를 커리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어떤 그 요청으로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샤드와 관련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또 스키마 업데이트나 백업과 같은 유지 관리 작업을 또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도구에서 그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결합을 하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ETL 기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추출, 변환, 로딩하는 이 과정을 구축하고 또 이런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이 AWS에서는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가 제로 ETL이라는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주요 DB 분석 서비스의 데이터 통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S3와 레드시프트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이동하려는 고객들을 위해서 자동 복사를 지원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더 쉽게 그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마존 오로라 마이스퀘일 데이터베이스와 그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사이에 이 제로 ETL 통합도 가능합니다. 그 이번에 새로운 제로 ETL 기능들도 출시를 했는데요. 아마존 RDS의 MySQL 그리고 오로라의 PostgreSQL 그리고 다이나모DB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다이나모DB에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 그리고 오픈서치 서비스에서 아마존 S3로 데이터 이동이 또 자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 AWS는 SaaS 애플리케이션, 온프라미스 인프라, 또 기타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수백 개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학습을 위한 로코드 시각적 데이터 준비 도구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랭귤러를 사용하면은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서드파티 분석 서비스 등 40개 이상의 커넥터에서 기계학습 모델 훈련용 그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데이터 소스 통합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비용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작년 린벤트의 마지막 기조연설에서 아마존 CTO이신 버너 보게스 박사님은 소위 프로글 아키텍처, 즉 비용적인 측면을 늘 감안하는 검소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최적화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용이라는 부분을 제약으로 둔다고 하면 아키텍처상의 혁신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안해 주신 검소한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비용을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잡고 비즈니스와 비용을 연계해서 비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아키텍처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되지 않은 시스템은 알 수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비용을 인식하는 아키텍처는 앞으로 정확하게 비용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측정된 결과를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 최적화 과정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아키텍처를 진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쉽게 구축하고 또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구축 후에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측정해서 배운 점을 토대로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글 아키텍처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신규 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새로 바뀐 통합 빌링 그리고 코스트 매니지먼트 콘솔은 비용 지출을 이해하고 문제를 식별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통찰력과 건장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콘솔에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비용하고 사용량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이제 아마존 킥사이트하고 연동해서 사전 구축된 대화형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SQL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열 선택, 행 필터를 사용해서 총구 및 비용 관리 데이터를 이렇게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 나온 코스트 옵티마이저 허브를 사용하면 AWS 계정 및 AWS 리전 전반에 걸쳐서 15가지 이상의 AWS 비용 최적화 권장사항을 쉽게 식별하고 필터링하고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EC2 인스턴스 적정 크기를 권장해 준다든지 그래피톤 마이그레이션을 권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유유 리소스를 감지해 준다든지 세이빙 플랜 같은 그런 비용 플랜을 권장사항을 해주는 그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AWS 지출을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이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허브는 예약 인스턴스 및 세이빙 플랜 같은 AWS의 특정 할인을 고려해서 여러 권장사항을 통해 가지고 예상 절감액을 딱 볼 수가 있고요.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 나온 아마존 클라우드와치 애플리케이션 시그널 기능을 활용하면은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계측하고 현재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종속성에 대한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중심 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AWS 관리 콘솔에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클라우드 소스를 하나의 태그로 이렇게 묶으면 애플리케이션별로 비용, 상태, 보안 상태, 그리고 성능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비용도 한눈에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위젯들이 있어서 그 한눈에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문제, 그리고 관찰 가능성 지표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젯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요약, 모니터링 방법들, 운영 비용들, 사용량, 컴퓨팅 보안, 데브옵스 기능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2024년 AWS가 선보이는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최대한 그 성능을 올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대용량 분석용 컴퓨팅과 스토리지 옵션들이 많이 선보였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핫 이슈였던 생성형 AI에 대한 고객 요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나누어 가지고 생성형 AI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을 위한 베드락 서비스, 그리고 이를 응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아마존 Q 등의 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 서비스를 잘 모으고 이를 잘 연결해서 인공지능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벌리스 기반 분석 기능, 그리고 제로 ETL 기반 기능들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비용을 염두에 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비용 관련 솔루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트랙 1에서는 AWS 핵심 서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한 네트워킹,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제 중요한 서비스를 모아서 알려드리고요. 트랙 2에서는 AWS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았습니다. 웰 아키텍트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관리, 비용 관리, 모니터링 관리 같은 이제 필수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마지막 트랙에서는 오늘 소개한 생성형 AI 기능과 그리고 코드 기반 인프라,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증 정보도 소개를 해줍니다. 이 행사 페이지는 한 달 정도 계속 열려 있고요. 또 세션이 끝나면 바로 녹화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이 못 들은 세션도 나중에 들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AWS의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서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디맨드 교육 과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건장 학습 계획을 통해서 그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WS는 또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적인 그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걸 좀 응원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보시면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와 자격증 프로모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